야, 2번 대부분 다 맞았니? 2번 설명 안 해도 돼? 자, 빠르게 합시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물리 문제 위주로 할 텐데, 자, 여기가 P, Q, 해봐. 지금 서로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린 A하고 B가 이렇게 지나가는 상황이야. 그래서 A가 여기, B가 여기인데 지금 A는 현재 아래 방향으로 2V만큼으로 떨어지고 있고 B는 V만큼 떨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T초 후에 자유낙하잖아. T초 후에 봤더니 A는 Q점을 지나. 그러면서 아래 방향으로 속도가 3V야. 그때 B는 더 아래쪽을 떨어지고 있어. 그지? 자, 그러면은 A나 B나 물론 속도는 다르지만 얘네들이 떨어지는 동안의 가속도는 똑같아야 되거든. 자, 우리 가속도 어떻게 구하지? 시간분의,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A의 가속도를 구한다고 해봐. A라는 물체는 T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에서 얼마가 됐어? 2V에서 3V가 됐잖아. 그럼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따라서 T분의 V다 이렇게 되겠지? 이게 A 물체의 가속도야. 근데 어차피 자유낙하는 가속도가 똑같잖아. 물론 우리가 다른 문제에서 이걸 중력 가속도로 풀기도 하지만 그래서 B의 가속도도 이거랑 똑같아야 돼. B의 가속도도 T분의 V가 돼야 돼. 맞지? 그러면 자, 여기 B가 여기를 지날 때 B의 속력은 얼마냐 이거잖아. 가속도라는 게 T초마다 V만큼씩 빨라진다는 거잖아. 그럼 A는 T초 동안 2V에서 3V가 된 거라면 B는 V에서 2V가 됐겠지. T초 동안에 V만큼 빨라져서, 그지? 그래서 니은 B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은, 그러니까 나에서 B의 속력은 2분의 3V가 된다 이거야. 자, 여기서는 요 디귿이 문제인데요,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자유낙하도 일종의 등가속도 운동이거든. 우리가 물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있어. 근데 그 굳이 공식을 안 써도 되는 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 물체가 특정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있잖아. 이게 뭐랑 똑같냐면 그 물체가 평균 속도로 그 시간 동안 평균 속도로 일정하게 간 거리랑 이게 똑같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VT 그래프를 예를 든다면은 처음에 2V였어. 예를 들어서 A가. 근데 얘가 떨어지는 동안 속도가 점점점 빨라서 3V가 되잖아. 그럼 2V에서 3V가 될 때까지 T초가 걸린 거잖아. 그럼 그동안에 떨어진 높이가 지금 요만큼이잖아. L이잖아. L. 그치? 그럼 요 간 거리가 요 밑넓이잖아. 요 밑넓이가 L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 거리는 뭐랑 같냐면 2V와 3V라고 하는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로 계속 등속 운동에서 간 거리랑 똑같다고요. 그럼 잘 봐봐. 요 거리가 L이야. 그치? 그럼 일단 A가 P에서 Q까지 갈 때 A의 평균 속도는 얼마가 나오냐면 등가속도 운동인 경우에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2로 나눠준 것과 같거든? 그럼 이게 평균 속도야. 이 평균 속도로 T초 동안 등속 운동해서 간 거리가 등가속도 운동해서 간 거리랑 같다고요. 그럼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리는 평균 속도로 T초 동안. 이게 간 거리야. 맞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그냥 수식적으로 계산하면 2분의 5VT가 되거든? 요게 L이라는 거야, 지금. A가 여기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 B도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똑같이 B도 평균 속도를 구해봐. 여기서 V고 여기서 2V면 V에서 2V가 될 때까지의 평균 속도는 V 더하기 2V를 2로 나눈 거다. 2분의 3V지? 그럼 이 속도로 T초 동안 일정하게 간 거리가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 거리랑 같다고. 이 거리. 그럼 그 거리가 지금 얼마야? 2분의 3VT인 거야. 이거 2학년 물리 문제거든요. 2학년 물리 문제야. 그지? 나중에 2학년 되면 이런 유형의 문제 무지하게 풀게 되거든. 그러면 봐봐. 2분의 5VT가 L이면 2분의 3VT는 얼마야? 5분의 3L인가? 어쨌든 L보다 어때? A가 L만큼 이동하는 동안 B는 이동한 거리가 L보다 작다라는 거죠. A가 L만큼 이동할 때 B는 5분의 3L, 0.6L 정도만 이동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A와 B의 높이 차이는, 자, A는 L 내려오고 B는, 이때는 A하고 B가 L이었잖아. 근데 A가 L 내려오는 동안 B는 0.6L만큼 내려갔으니까 차이가 줄었겠네. 그지? L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L이었는데 L 내려올 때 얘는 L을 못 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0.4L만큼 줄어든 거잖아. 그지? 차이가. 그지? 0.6L 차이지 뭐. 결론적으로. 0.6L 차이죠. 맞지? 그래서 2번 문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하고 4번은 어차피 우리 교재에도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때 풀이할 때 질문 좀 하는 걸로. 혹시 또 다른 문제 질문 있니? 7번? 자, 7번 문제 하나 봅시다. 7번 문제. 자, 그림 가는 효소 X와 Y의 작용인데, 효소 가는 X하고 Y 중에 하나면 A는 효소 X의 반응물이고 B는 Y의 반응물이다. 자, 그래서 지금 X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요렇게 지금 조그만 애가 두 개가 이렇게 지금 결합하는 상황인 거네. 그래서 지금 요게 A인 거네. 그래서 결합을 하면은 뭐 여기 이제 중간에 효소 기질 복합체를 지나서 나중에 효소는 그대로 있고 얘가 이렇게 지금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 거다. 그지? 작은 애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거야. 효소 때문에. 그래서 큰 애가 만들어졌어. 이거 무슨 작용? 동화작용 되는 거지. 동화작용을 담당하는 효소가 바로 얘인 거야.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 효소 X인 거야. 그지? 그래서 X는 동화작용을 하게 하는 효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놈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요렇게 생긴 애라고 할게요. 그냥 얘가 Y인 거야. Y에는 B라는 반응물이 이렇게 결합하네. B라는 반응물이 이렇게 지금 결합한 거야. 이게 B야. 이게 B. 그래서 나중에 얘가 효소 기질 복합체가 되고, 나중에 봤더니 효소 그대로 있고, 이번에는 얘네들이 두 개가 이렇게 쪼개져서 나가더라. 그지? 큰 놈이 작은 놈 두 개가 된 거니까 얘는 이화작용을 담당한 거네. 그지? 이화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효소인 거지. 그지? Y는. 그 다음에 옆에는 그 반응이 일어날 때 이른바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나타낸 그래프인 거잖아. 맞지? 일단 요 언덕백에 상관없이 에너지 많았던 애가 적어지는 거니까 어느 과정? 이거 이화작용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이화작용이든 동화작용이든 처음에 내가 뭐라 그랬어? 반응물에서부터 꼭대기까지의 높이가 그 반응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다 이런 얘기했지? 그럼 지금 이게 거기서 뭐야? A가 되는 거지 그 문제에서. 그럼 어쨌든 일단 요 그래프는 이화작용의 에너지 관계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누구? Y하고 관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Y가 없으면 요 B라는 애가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분해가 될 때 요런 과정이 거치는 건데 거기에 이제 Y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요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뭐다? 거기 지금 B라고 돼 있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니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해당되는 거기 나와 있는 D 있지, D. 자, 그래서 그러니까 써주면 이거야. A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인 거야. 활성화 에너지는 이 A라고 쓰니까 이렇게 쓸게.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인 거고, 지금 파란색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고 나발이 구간의 원래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인 요걸 뭐라고 해? 반응열이라고 한다 그랬지? 자, 반응열은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똑같다. 보기를 봐보자. 그러면 지금 가는 X와 Y 중에 하나고요. 그지? X와 Y는 동화적인 거 이 하나를 촉진한다. 그럼 여기서 효소 가가 누구겠냐는 거 약간 문제 조건이 조금 부족하긴 하다만, 내가 볼 때 요 그래프랑 관련 있는 애 그러면 얘인 거지, 얘. 그지? 여기서 효소 가는 X하고 Y 중에 하나인데 그 효소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래프가 지금. 그러면 효소 가가 지금 Y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효소 가가 Y라고 봐야 돼. 그 Y는 누구에 대한, 그러니까 Y라는 효소는 B하고만 결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B에 대해서 기질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억은 일단 맞는 말이 되고요. 나에서 효소가 있을 때, 자, 조심해야 돼. 이거 더하는 게 아닙니다. 반응물에서 꼭대기이기 때문에 효소가 있건 없건 이쪽에서부터 따지는 거야.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A, 있을 때는 B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B 플러스 D는 일단 무조건 틀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C, D, E는 모두 일정한, 자, 여기 봐봐. C는 요거지 지금. E는 요거지? 예. C 빼기 E가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일정화되니까? 그럼 당연히 얘네들도 무조건 일정한 거지. 이제 효소에 의해서 변하는 건 요거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지? 얘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다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이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자, 그러면 내가 정신머리가 없어. 니네 거 지금 프린트 뽑아오려면 한 500년 걸리니까 일단 자이 스토리 요거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자이 스토리로 (127쪽) 봅니다. 127쪽. 우리 기권부터 하면 되거든. 기권부터. 자이 스토리 12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외워도 되는 건 선생님이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중요한 것만 합시다. 자, 기권이, 우리 지금 지난번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해가지고 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5가지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직권 얘기를 했는데, 자, 직권 얘기는 어차피 뒤에 가면 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뭐다? 기권이거든, 기권. 자, 기권이 뭐냐 그러면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들이야, 공기들. 자, 지구를 둘러싼 공기층을 이제 우리가 기권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때 대략 1000km 두께로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권을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관측 장비에다가 뭐 온도를 잴 수 있는 것 해갖고 띄워 보냈단 말이야. 올라가면서 온도를 재봤단 말이야. 그랬더니만 온도가 계속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변화들해. 그래서 이 기권도 마찬가지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권이라고 하는 거 4개 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4개 층. 그지? 그래서 우리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림이긴 하거든. 자, 여기가 높이고 여기가 온도면 지상에서부터 올라갈수록 온도 측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래. 지상에서
한 10km 부근까지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고요. 지상에서 다시 50km까지는 올라갈수록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더래. 그리고 50km부터 80km까지는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갈수록 내려간대. 내려가다가 80km 부근에 가면 이 기권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80k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계속 높아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온도 변화를 가지고 4개 층으로 나눴다 이 말이야. 너무도 당연하게 얘네들의 이름도 못 외우면 큰일 나겠지. 아래쪽에서부터 뭐야? 대륙권, 성층권, 권자 붙여줄게. 중간권, 열권, 이런 식으로 4개 층으로 나뉘더라는 거야. 그래서 각 층의 특징을 빠르게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대륙권은 이름에 그냥 써 있어요.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써 있어. 대류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자, 지상에서부터 대략 10km까지를 우리가 대륙권이라 하는데, 자, 특히 여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요 부근에 가면 온도가 일정한 조금 높이가 나타난대요. 올라갈수록 온도가 좀 일정한 구간이 있대. 여기가 일종의 경계들인 거야. 참고로 요 경계는 항상 아래쪽 층의 이름을 붙여주면 됩니다.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은 대륙권 경계면에서 경자 빼면 됩니다. 그럼 대륙권 계면이 되는 거고요. 이 위는 성층권 계면이 되는 거고요. 그 위는 열권과 중간권 중에 중간권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중간권 계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중간권 계면. 자, 대륙권, 그래서 이제 대륙권 계면까지를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뭐야?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까? 자, 이런 거야. 지금 적어도 80km까지는 땅의 영향을 받아.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걸 흡수해서 따뜻해진 지면이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걸 내보내거든. 난로인 거야, 난로. 쉽게 말하면 여기 난로가 있단 말이야. 난로에서 열이 막 나와. 근데 내가 난로에서 점점 멀리 가면 어떻게 되겠어? 난로에서 오는 열이 나한테 오는 열이 점점 적어지니까 내가 추워지잖아. 같은 논리입니다. 여기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졸라게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추워지는 거야. 자, 올라갈수록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2개 층으로 나눠보면 아래쪽은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위쪽은 차가운 층이 돼버리거든. 그럼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올라가요, 내려가요. 가장 중요한 특징 나타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바로 대류 현상이 나타나요. 자, 대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 다른 말로 어떻게 될까? 기층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기층이 불안정하다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연직 운동이 활발하다,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다. 그지? 연직 운동 활발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여기가 지표면이라고 치면 지표면이 70%는 바다로 덮여져 있어요. 바닷물이 연락에 증발하겠지? 그러면 이 대륙권 안에 있는 공기에는 수증기가 들어있겠지? 그 수증기를 먹으면 공기가 상승하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뭐가 나타난다? 기상현상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대류현상, 기상현상. 그치? 내가 색깔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하얀색으로만 쓰다가 중요한 것만 빨간색 쓸게. 나도 모르게 계속 색깔이 남발되는데, 전체 공기의 95% 정도가 이 대륙권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전체 공기의 한 95% 정도가 몰려있다. 그지? 물론 올라갈수록 희박해지긴 하다만, 그래서 대륙권의 특징이야. 대류현상, 기상현상. 자, 두 번째, 성층권 나옵니다. 자, 성층권은 어떻게 된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오히려 높아지더라.
자, 원래는 얘도 올라갈수록 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근데 뭔가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근데 기권까지만 빠르게 설명하고 쉬는 시간 줄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이게 성층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오존층이라는 게 존재해가지고요. 이 오존층이 뭘 해? 자외선을 흡수해버려, 자외선.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닌데 은근히 자외선, 적외선 실수 많이 합니다. 오존층은 뭐를 흡수하는 거야? 자외선 흡수하는 거야. 그지? 그것 때문에 올라가서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대륙권과 달리 공기층이 어떻다? 매우 안정하다는 거야. 그지? 오히려 가벼운 애가 위에 있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애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공기층이 안정한 거야. 안정하니까 당연히 뭐가 안 일어나겠어? 대류현상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미국 요즘 월드컵 하잖아. 물론 비싸서 안 가겠지만 미국 간다고 치면 12시간 13시간 막 날아가잖아.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쭉 가는 거야. 왜? 그래야 안정적으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지. 물론 가까운 제주도 갈 때는 성층권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더 아까운 거야. 그냥 이거 갑니다. 이건 그냥 가는데 멀리 갈 때는 장거리 비행의 항로로 이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층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여기 썼지만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거야. 오존층이 존재해서 얘가 자외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얘가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어때? 지상에서 생명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혜원아, 눈 떠. 아, 혜준이냐? 미안해. 그래서 니네 가끔 그림으로 이거 나오거든. 만약에 성층권 이게 한 30km 부근에 있거든. 30km 부근에. 이 오존층이 한 30km 부근에 있는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어디까지? 중간권까지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몇 개 층으로 나뉘어져? 2개 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4개 층이 된 거야, 사실은. 오존층이 없으면 계속 그냥 낮아지기만 해. 어디까지? 중간권까지. 알겠니? 근데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4개 층이 된 거다. 그래서 가끔 문제 이런 것도 나와. 이렇게 4개 층이 된 게 언제냐?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전이냐 만들어지고 나서냐 물어본다고. 4개 층이 된 것은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4개 층이 된 거겠지. 자, 세 번째 중간권. 얘는 지상 50km 부근. 자, 참고로 요거 있어. 대륙권에는 95%가 존재하는데 지상에서 30km 이내에는 99%의 공기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존층 밑으로 여기까지가 99%야, 공기가. 나머지 1%는 그 위에 있는 거야. 자, 중간권 50km 부근에서 80km까지다. 그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갈수록 어때? 원래 낮아지는 건 얘는 원래대로 또 회복을 한 거야. 그지? 성층권은 오존층 때문에 특이하게 올라간 거고. 그래서 얘는 올라갈수록 기온 낮아진다.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대륙권하고 동일합니다. 땅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얘도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니까 기층이 불안정한 거지. 물론 공기가 대륙권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얘 뭐가 일어나?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런데 대류현상은 일어나는데 수증기가 있어야 기상현상 나타나는데 여기까지 수증기가 못 올라가죠? 성층권에 의해서도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상현상은 안 일어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대류현상이 일어나니까 기층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유성이 관측되는 층입니다. 유성. 저 위에서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다 보면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다가 이제 중간권쯤 오면 공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새끼가 타기 시작하겠지. 공기하고 마찰에 의해서. 그게 유성입니다.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유성이 관측된다. 자, 네 번째 열권
80km 이상을 열권이라고 한다. 자, 1000km 두께로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열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겠지. 그래서 보통은 지상에서 100km가 넘어가면 영민아 보통 우주라고 얘기한답니다. 우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무튼 얘는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져. 왜 높아질까? 이제는 땅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땅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영향? 그나마 태양 쪽에 더 가까운 거잖아. 그래서 얘는 태양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은데 공기가 있어 없어 거의 없는 우주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낮에는 어때? 열나 뜨겁고 밤에는 열나 춥고 그래서 열권이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열나 크다. 그지? 알겠냐? 낮과 밤의 일교차가 무지하게 큽니다. 이렇게 유치하게라도 외우면 좋은 거 아니야? 열나 뜨겁고 열나 차갑고 그지? 일교차 그래서 열나 크고 일교차 겁나 크다. 그 다음에 얘는 사실 거의 우주나 마찬가지인데요. 얘도 여기 열권에 뭐가 있냐면 전리층이라는 층이 있어. 전리층. 전하를 띠는 입자가 무지하게 모여있는 층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띄워놓냐면 인공위성을 띄워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공위성에 신호를 보내면 인공위성이 전리층에 떠 있다 보니까 그 전하를 띤 입자 때문에 그 신호를 멀리까지 쉽게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열권에 있는 전리층 때문에 인공위성 궤도로 이용이 되고요. 좀 이따 외권에서 잠깐 나올 텐데 이 전리층에 있는 입자들하고 우주에서 오는 입자가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하늘의 형형색색의 커튼 무늬 같은 오로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로라가 관측되는 층이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거 뭐 중학교 때도 아마 우리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요 정도 그냥 책에 있는 거와 함께 외워두시면 되겠다. 알겠지? 자, 온도에 따라서는 몇 개 층? 4개 층이야. 근데 사실은 밀도라고 해야 되나? 밀도에 따라서는 2개 층으로 나뉘어. 균질권, 비균질권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에서 100km까지는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균질권.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수록 밀도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학교에서 설명 안 하셨으면 안 나올 테니까 일단 요거만이라도 기억하자. 특히 오존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제 요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니네 가끔 문제 그런 거 나오거든. 오존의 농도만 따로 나올 때가 있거든. 오존의 농도는 당연히 성층권이 제일 높겠지?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치? 근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고. 자, 오늘 바쁜 날이기 때문에 7시 16분 시작합니다. 우정